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6월 26일 토요일 오전입니다. 뉴욕의 김영환 실장 불러보겠습니다. 김 시장.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한국 시간으로 6월 26일입니다. 6월 26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6월 26일, 예. 6.25 다음 날입니다. 네. 제가 오늘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하문하시길래 제가 딱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 돌아가신 지 72주년 되는 날입니다. 아, 오늘 그 안두희의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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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가운데 어제 6월 25일 민주당은 드디어 6.25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네. 그동안 뭐 설왕설래했죠. 경선 연기해야 된다. 아니다. 당원 당규대로 9월 10일 이전에 치러야 된다. 결국 송영길, 비주류 송영길은 여보세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예. 비주류 송영길 대표는 이재명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당초 당원 당규대로 9월 10일 이전에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고, 그로 말미암아 민주당은 오늘부터 70일간의 일반 경선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70일간의 경선 전쟁 결과 문재인에게는 악몽, 이른바 지옥의 문이 열리게 될 겁니다. 그렇죠. 뭐 대통령이라는 게 네. 저희는 5년 단임제니까 네, 뭐 자기 다음 정권을 뭐 정권 재창출이라고 그러죠. 네네. 아니 5년 단임 대통령은 뭐 정권 재창출이 제일 큰 그 책무고, 네, 자기네 저 퇴임 후 안전판을 확보하는 길이기도 하죠. 뭐 이명박 대통령 뭐 박근혜 정권 만들어봐야 뭐 감옥 갔으니까 그것도 좀 훼손되긴 했지만은, 네, 그래도 뭐 미국에서는 4년 중임한 대통령은 성공한 것으로 역사적으로 평가받고, 네, 한국에서는 그 다음 정권은 김대중 대통령, 네네. 다음 만든 사람, 네, 이명박 대통령 같은 지정에 다음 정권 만들었으면 이제 성공한 대통령을 평가를 받는 것인데,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너무너무 부담이 지금 클 것 같아요. 네, 왜요? 아니 70일이면은 네. 뭐 지금 다 이제 이미 다가온 얘기인데, 네네. 뭐 자기가 그 뭐 공들여서 만들려고 했었던 이낙연, 정세균 카드는 무산이 되고, 네네. 그렇게 저 뭐 하여간 뭐 법정에 불러서 밟으려고 그러기도 하고, 네, 점으로도 밟으려고 그러기도 하고 했던 그 이재명이 살아남아가지고, 네, 뭐 별다른 진전 없이, 변화 없이 네, 이재명이 그 당 후보가 된다면 네. 이 대통령이 뭐 선택할 수 있는 게 뭐 몇 가지 있을까요? 아니, 저는 그래요. 지금 뭐 현재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문재인 대통령 이 지지층이 이른바 대깨문들, 문파들 의식을 해서 뭐 자세를 잔뜩 낮추고 있습니다만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는 그 순간부터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 철저하게 차별화할 겁니다. 네. 왜? 국민들 입장에서, 아니 내가 만약 이재명이라도 그렇게 했어. 국민들의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만, 뭐 소득주도 성장, 다 백신 전쟁 실패, 남북 문제, 이런 모든 일련의 뭐 탈원전, 일련의 잘못된 모든 정책 실패를 갖다가, 아니 이재명 씨 자기가 끌어안고 갈 이유가 없잖아요. 조국 사태는요? 조국 사태 물론 끊죠. 그래서 철저하게 아마 이재명은 문재인, 조국, 뭐 이런 이른바 문재인 그 적폐, 문재인 적폐에 대해서 철저하게 차별함으로써 그와 같은 국민들은 몽땅 문재인에게 던지고, 자기 자신은 새로운 희망, 새로운 비전으로 나타나려 들 겁니다. 저희 뭐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 뭘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예선과 총선이 다른 이유. 그러면서 총선은 뭐 영어 좀 쓰면 리트로스펙티브, 회고적인, 예, 그렇죠. 정부와 정권이 해온 것들에 대한 회고적인 평가가 되는 것이고, 네네, 그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프로스펙티브, 네, 전망적, 네, 앞으로 뭐 한국 경제를 어디로 갈 것이냐, 네, 뭐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끌고 갈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네, 후보를 선택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통설로 돼 있는데, 네, 이 얘기가 그 잘못된 이야기예요. 네, 대선은 프로스펙티브,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게 조금 강하다는 이야기지. 그렇지. 모든 선거는 리트로스펙티브인 겁니다. 네, 그렇죠. 정권과 트럼프가 지난 4년 해온 거를 네,
심판하는 것이 지난 저 미국 대선이었고 네네. 박근혜 정권이 잘못한 거, 뭐 잘한 거에 대해서 평가하는 투표가 지난 2017년 네. 투표되는 그런 거지. 네. 김종인 박사도 이걸 잘 모르고 계시고 엉뚱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양반은 뭐 자기 편한 대로 뭐 아무데나 막 갖다 붙이니까 네. 다음 대선은 그 경제, 네.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대한민국 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선택하는 전망적, 미래적, 프로스펙티브 보팅이 될 거기 때문에 김동연도 뭐 키워볼 만하다 그러는데 네. 틀린 이야기입니다. 예. 이번 대선도 네. 노무현 정권 4년, 5년에 대한 우리 국민의 총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게 무슨 뭐 저 짧은 변설로 뭐 우리는 뭐 미래를 선택하는 거니까 대선에서는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투표하자. 그거는 뭐 정치학자들이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네. 그럼 이재명 씨가 그 우리 국민이 지난 이 정권에 대한 저 심판을 하겠다 그러는데 제가 문재인 정권 2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할까요? 안 하죠. 앞서 아마 정확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전망적 성격이 좀 더 강하다는 뭐 그런 취지에서 근데 이재명이라면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제일 먼저 할 것이 그럼 모든 이른바 심판과 국민들의 분노의 화살을 갖다가 문재인에게 돌려버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지금 야당 후보 못지않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면서 나는 이렇게 가겠다. 거기다 슬그머니 보면 아까 말씀하신 뭐 조국이라든가 또 뭐 문재인 뭐 이제 이상직으로 대변되고 있는 뭐 문다혜 남편 서서방 뭐 그런 건건들 국민들이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떠넘기는 거죠. 뭐 오죽하면 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최고위직들, 네, 저기 감사원장, 검찰총장, 네, 그 양반이 그 웃으면서 뭐 부부 동반해가지고 사진 찍었던 사람들이 네.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겠다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이번 내년 3월 9일의 총선이라는 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게 뭐 공감됐으니까 네, 이재명 씨가 뭐 선택 뭐 그건 뭐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먼저 이재명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제 이재명을 막으려고 애를 썼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침 어제도 보니까 이제 보면 뭐 이제 대충 흐름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조만간 이 구체적 경선 일정이 확정될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경선 일정이 과연 2012년 정상적으로 치렀을 때 같이 16개 시도를 갖다가 다 지역 순회 경선을 할지 아니면 2017년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탄핵으로 말미암아 짧았잖아요. 그 당시 대선 기간이 그때는 4개 권역별로 했습니다. 호남, 영남, 충청, 수도권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할지 어쨌든 지금 9명 후보들이 이제 바글바글한데 그 중에 1차 여론조사를 통해서 6명으로 이제 컷 오프하고 그 6명이 뛰게 되는데 저는 그래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지금 현재 아까도 이제 잠깐 뭐 검찰총장, 감사원장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는 윤석열 우리 보수 중도 보수 유권자들이 윤석열, 최재형 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 되면은 내년 3월 9일 대선 승리는 떼어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요. 라이닝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왜냐니까 지금 미국에서 있으면서도 뭐 연락들도 오고 하는데 네, 그 이낙연, 정세균 두 후보는 네, 7월 말까지 네. 단일화하자. 네, 네. 거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도 70이라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네, 그 변수를 찾아보려고 그럴 것이고 네, 네. 그 이재명 씨도 뭔가 지금 또 다른 변수를 찾으려고 애를 쓰겠죠. 네네.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제가 이제 참 이재명이 만약에 이제 현재 여론조사의 흐름대로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가 되었는 경우 설사 이쪽이 윤석열이나 최재형이 하나로 합쳐서
윤석열과 최정이 하나로 합친 인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니까 유권자가 가장 많은 뭐 수도권 빼고 지역적 지방별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영남 아닙니까? 아, 그렇죠. 영남 또 이제 TK 또 PK 영남인데 이재명이 경북 안동 사람이에요. 아, 사람들이 잘 몰라. 영남 후보래, 영남 후보. 아, 거기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지금 국무총리가 누굽니까? 경북 상주분이시죠? 김부겸 경북 상주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경북 고등학교는 TK죠. 자, TK가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된 다음에 TK가 지금 보면 반 문재인 정서의 지금 성지 아닙니까? 네. 거기에서 뭘 하느냐니까 과거 97년 대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우리 김영광 실장이 조선일보 기자 때입니다. 자민련 출입 기자 때인데 그때 허주, 강재섭 이 두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이회창 후보를 갖다가 키우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대구에서 YS 매시게나 했습니다. 그렇죠. 뭐 화형식을 했다 뭐 그런. 그럼요. YS 인형을 두들겨 부수고 YS 인형에 불을 지르고 그렇게 함으로써 YS가 뿔 따고 나서 뭐 탈당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그 당시 반 YS 정서가 가장 강하던 대구에서부터 그걸 불을 지폈던 겁니다. 이회창. 저는 그래서 이재명 안동 출신의 이재명 그다음에 경북 상주 출신의 김부겸 국무총리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갖추어진다면은 사실 대구 경북도 민심이 많이 흔들릴 것이 지금은 문재인에 대한 미움 때문에 그냥 묻지만 윤석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재밌는 게 TK 대구 경북 우리 기억할 때 그 이해창 씨가 그 뭐 노태우 후보가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표를 TK에서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습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역대 뭐 TK에서 가장 표를 많이 받은 건 박근혜고 네. 그 다음에 2등이 이회창입니다. 이회창이 두 번 나왔죠. 그 지금 우리가 그 아무도 네. 이재명 씨가 그 경북 사람이라는 걸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네네. 뭐 이재명 그러면 김부선이 제일 먼저 연관 검색으로 올라오는데 예. 그 지금 민주당의 가장 확고한 지지 기반은 이제 호남이고 네. 그 호남에다가 지금 그 영남표를 만약에 끌어다 갖다 붙일 수만 있다면 네. 가장 강력한 뭐 지역 연대가 될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는 뭐 정치평론하는 분들이 아무도 주목 안 하네요. 그걸 안 해봤으니까 그렇지. 나는 뭐 97년 대선 때도 뭐 2007, 뭐 매번 직접 참여를 해봤잖아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민주당의 텃밭, 호남은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YS란다. 이재명이 이제 대통령 후보 된 다음에 문재인을 반 죽여놓잖아요. 네. 반 죽여놔도 90% 이상 이재명을 지지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니까 잘 보세요. 지금 호남에서는 자기들이 권력만 잡으면 되는 것이지 그게 문재인일 필요가 없는 거야. 문재인은 얼마나 미워했었습니까? 호남이. 그 문재인 정권이면 호남 정권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판이니까. 그런데 결국 보면 나중에 문재인은 얼마나 미워했어. 노무현 문재인은 얼마나 미워했었는데요. 호남이. 그러나 어쨌든 그래서 2016년 총선 때 기억 안 나세요? 문재인 당시 전 대표가 호남에 내려가서 어딥니까 충장동인가 거기 가서 연설까지 했잖아요. 호남이 나를 선택해주지 않는다면 나는 정치 그만두겠다. 근데 거짓말했죠. 예, 근데 그때는 안철수가 휩쓸었잖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 대선 때는 문재인한테 압도적 표를 주었잖아요. 이번에 이재명이 문재인을 반 죽여놔도 이재명한테 호남은 압도적 표를 주고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영남이 흔들리면은 간단치 않은데 저는 가장 궁금한 게 그런 가운데 지금 보면 너무나 우리 좀 만연하게 지금 어쨌든 나는 홍준표 의원의 말이 참 의미심장하다고 보는 게 어쨌든 검찰총장을 지냈던 양반이 그래 아직 출마 선언도 하기 전에 의혹이 20가지나 나온다는 게 참 문제가 많은 것이다. 거기다 과연 최재형 감사원장이 마치 하늘나라에서 내려오는 메시아인 양 지금 보면 찬송가를 부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최재형 씨가 왜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지 저는 좀 궁금해요. 어제 황태순 대표께서 이준석 당 대표가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토사구팽 시켰다고 특종을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지금 우리 진영에서는 야 70일로 이재명이가 확정이 되면 네. 싸가지 없는 문재인이 뭐 그러니까 죽이도록 미워하는 저 친구가 되면은 문바들 떨어져 나가고 뭐 저 중도도 떨어져 나가고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긴다라는 게 오히려 이 이재명이 문재인과 차별화하고 새로운 이미지로 호남과 영남을 결합시키는 시간을 많이 벌어준다는 점에서 오히려 우리 진영에게 나쁜 일일 수도 있다. 그런 저 분석을 해주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에게도 악몽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사실 우리 윤석열, 최지영만이 오로지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이 중도 보수 야권에도 사실은 커다란 어떻게 보면 태풍이 서서히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탁견이십니다. 네. 자 주말 거기 금요일 밤이죠? 네. 금요일입니다. 예,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네. 김상 고맙습니다. 네.